안녕하세요, 한성입니다. 제가 인생 얘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그런 생각이 나곤 합니다. 저는 사람을 좀 믿는 편이에요, 항상. 그래서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되는 사람도 그냥 믿으려고 노력합니다.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요인이기도 하고, 또 한편으로는 숨겨진 세상에 정보를 많이 얻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. 양날의 칼이 된 거죠. 보통 사람들이라면 상종하지 않을 사람들과도 신뢰를 갖고 어울렸고,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인생의 우여곡절이 또 많이 생긴 게 있고. 근데 항상 이제 믿고서 그게 배신당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. 배신을 당할 때. 그 배신을 당할 때 마음이 아프니까, 사실 믿으면 안 되는데, 정을 주면 안 되는데, 이게 잘 안 돼요. 예전에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. 정말 애썼죠. 근데 그 일을 담당하던 그, 그 프로젝트를 저한테 맡긴 분이 좀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본인이 저한테 화가 난 게 있는데 납득하지 못하는 거를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. 본인은 아닌 척하고, 불만 없는 척하고. 근데 저는 뭐 제 스타일 다들 아시겠지만,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니라는 생각을 선명하게 밝혀요. 그냥 막 뒤에 가서 얘기하는 게 좀 쪽팔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선명하게 얘기합니다. 이건 아니다. 아닌 건 아니다. 내가 아닌 거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 생각이 있으면 지금 똑바로 얘기를 해라. 굳이 뭐 뒤로 끌고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게 말하는데, 논쟁적 주제일수록.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놓고 제가 그렇게 강하게 말하니까는 약간 삔또가 상한 거죠.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. 그런 사람도 있고,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. 본인이 착하다라는 그거에 관념에 쌓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. 보통 본인이 스스로 착하다라는 말 하는 거 그 쉬운 일 아니거든요.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거, 본인 입으로 본인이 착하다고 말하는 놈은 정말 정신병자입니다. 정말 정신병자 중에서도 상정신병자라고 생각이 들어요. 본인이 착하다? 보통 사람들은 본인이 착하다라는 말을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. 다른 사람들 앞에서.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, 그게 너무너무 열받더라고요. 너무너무 열받고, 그 사람 때문에 피해본 게 엄청난데도 본인이 막 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어쨌든 믿었죠. 에이,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저런 거겠지 하고서 그랬는데 안 바뀌더라고요. 제가 사람이 안 바뀐다라는 말을 정말 안 좋아해요. 왜냐면 너무 운명론 같잖아요.
사람은 안 바뀌어. 그러니까 쟤는 저렇게 될 거야. 나이 먹어도 저렇게 될 거야. 쟤는 성격 좋고 뭐 태어날 때부터 저랬으니까 나중에 커서도 저렇게 될 거야. 너무 운명론적인 것 같아서 전 그런 표현을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. 사실 잘 안 바뀌잖아요. 특히나 안 좋은 면은 안 바뀌니까. 그럼 현명하게 그냥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좀 멍청했던 것 같아요. 제 자신이. 그게 굉장히 멍청했던 점인 것 같고, 한편으로는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뭐 몇 살까지 살진 모르겠는데 사람한테 기회를 주되 그 기회는 딱 세 번이면 족하다. 3아웃. 세 번 이내에 세 번 동안 개선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개선 안 된다. 그게 게임 이론 측면에서도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. 게임 이론으로 어떤 사람이 제일 승리를 많이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? 예를 들면은 어, 서로 서로 거래에 응하는 신뢰를 하면은 많이 얻고, 예를 들면은 나는 신뢰, 한쪽은 배신 하면은 배신이 다 가져가고, 이런 게임이 있죠. 죄수의 딜레마 같은 게임. 이 게임 이론을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돌려봤대요. 근데 게임 이론을 통해서 어떤 인간이 제일 성공할 확률이 높냐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. 아주 성공할 확률이. 이유는 같이 서로가 신뢰해가지고 서로 이득이 최대화될 때 그 이득이 극대화가 되죠.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신뢰했어.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신뢰해서 서로가 이득을 크게 봤어. 근데 이 상태에서 둘이 또 신뢰해서 또 이득을 크게 봤어.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누적으로 제일 큰 폭발적인 수익이 나오잖아요.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했다가 안 했다가 막 와리가리 하는 사람도 있고, 어떤 사람은 배신만 한다. 배신만 하는 사람은 손해는 적은데 대신 수익도 한계가 있죠. 남을 뺏어오기만 하고, 그리고 똑같이 배신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못 가져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배신자는 안전하긴 한데 절대로 부유해질 수가 없고, 그리고 사람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부유해질 수는 있는데 손실이 클 수도 있어요. 계속 배신자를 만나면 다 뺏기는 거죠. 그러면 가장 통계적으로 유리한 전략이 뭐냐? 그게 틱택토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전략이 간단하게는 첫 번째는 무조건 신뢰를 해요. 근데 만약에 상대가 배신을 했다. 그러면 저는 무조건 다음번에 배신을 하는 거예요. 상대방이 배신했으면 나는 무조건 배신해서 상대편을 거울처럼 따라하는 거죠. 이 전략이 거의 모든 게임 이론 대회에서 다 우승을 차지한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. 결국은 눈에는 눈, 이에는 이 전략이 제일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전략이긴 했다.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. 게임 이론을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좀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배신자들이 많거든요. 애초에 뭐 계약서를 타이트하게 쓰지도 않고 그냥 뭐 말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는 경우가 많고, 그리고 뭐 설령 쓴다고 해도 뭐 우기고 뭐 협박하고 막 그게 비일비재한 곳이니까 그 동네는. 근데 이제
진짜 신뢰를 해야만 정말 크게 갈 수 있고, 내가 좀 손해보면서, 그리고 그게 아니면 배신하는 게 안전한 선택인데 남는 건 없을 거고, 언제나 남을 빼앗을 생각만 하니까.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캐릭터가 있으면 언젠가 이제 보복당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예전에는 인간관계를 신뢰의 대상 또는 좀 의미를 많이 부여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모든 걸 공개하면서 사는 사람에 가깝다 보니까,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든지 저를, 제 글도 볼 수 있고 제 영상도 볼 수 있고 사실 다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항상 저는 의식적으로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 걸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도 찍고 글도 쓰고 해요. 근데 점점 그게 무뎌지는 것 같아요. 점점.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그냥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안 좋은 사람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구나. 그냥 그게 그 사람들의 한계구나. 제가 말하는 그 안 좋은 사람들은 배신자들입니다. 배신자. 본인이 말한 약속,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. 그들은 그게 끝이다. 그게 한계일 뿐이다. 그래서 그걸로 힘들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냥 저 사람은 절대로 약속을 못 지키는 거짓말쟁이다. 마치 뭐 그냥 피노키오 같은 거죠. 피노키오는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이 약속을 했다? 그럼 저건 코가 길어졌구나. 저건 거짓말이구나. 무슨 말을 하던 제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왔어요. 근데 이제는 그게 맞는 것 같아. 그런 사람도 있어. 그렇게 대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. 저 사람은 무조건 거짓말이다.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. 그냥 저 사람의 인생은 거짓말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게 좀 안타깝죠.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. 제가 어떤 한 분은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소위 말해서 자기는 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그분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을 이제 사석에서 따로 만날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. 아, 걔는 정말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고. 왜 그러세요? 그러니까 툭 하면 자기가 착하다고 하고 언제나 거짓말하고 언제나 허풍 떨고 그러는데 무조건 그런다.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면 한 대표님도 조심하시라고. 근데 대놓고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. 체면이 있으니까, 그 사람들의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뒤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. 정말 꼴 보기 싫었다. 스스로 착하다고 하는 그 모습들이. 근데 아마 그걸 본인이 모를 거란 말이죠.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기회는 기회나 신뢰는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줘야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. 옛날에는 누군가가 먼저 믿어줘야지 그 사람도 날개를 펼 수 있다. 제가 그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고 그게 저희 회사의 철학같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제가 한 번에 자르진 않았어요. 애초에 한 번에 자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.
정말 실력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 친구들만 그것도 신입 중에서 3개월 그 기간 내에 그것도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해고한 적이 있지. 진짜 화가 여기 끝까지 올라와도 몇 번씩 참고서 그냥 기회를 더 줘보자 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정작 그 친구들을 그때 해고하지 못한 게 항상 후회가 돼요. 왜냐면 걔네들이 저한테 그 정도 분노를 이끌었던 애들이 다른 직원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더라고요. 회사에 피해도 끼치면서 동시에 다른 직원들도 힘들게 해서 정작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직원들을 이제 힘들게 한 거죠. 저도 힘들게 하고 조직 전체도 힘들게 하고. 근데 슬프게도 본인들은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게 진짜로 이상한 일인 거죠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사람마다 빛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서 서로에게 빛이 안 맞는다고 하면은 바로 다른 곳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또는 뭐 저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분께서 잘 못할 수 있죠. 아니면 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. 근데 또 어떤 곳에 가면 잘할 수 있거든요. 그분이 실력이 발휘될 수 있고 그분하고 빛이 맞고 아니면 그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더 훌륭한 팀메이트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빛을 발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전 그분들을 아예 가능성 없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, 오히려 내가 이들을 잘 활용해서 회사에 더 기여할 수 있게, 더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제 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. 회사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거다.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자를 건 잘라야 됐다. 자를 건 잘라야 됐다.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. 자르지 못했으면은 오히려 자르지 않았으면 정말 제대로 관리를 하던가. 제 스스로한테 하는 말입니다. 안 잘랐으면 제대로 걔네들을 케어할 자신이 케어를 하던가. 케어도 못하고 사실 직원 탓하는 건 대표 얼굴에 침 뱉기 하는 격이죠. 누워서 침 뱉기죠. 근데 그만큼 스스로가 부끄러워요. 못했다고 생각해요, 제 자신이. 그래서 제가 되게 경계하는 게 저는 사람들이 저를 뭔가 좋게 봐주는 거를 좀 경계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종종 얘기하잖아요. 저를 착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혹시라도 제가 스스로 저를 착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주세요. 전 저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. 전 스스로가 뭐 선하다 이런 생각 전혀 없고 그냥 그냥 한 50점 정도 인간이라고 항상 생각해요. 아마 옛날 영상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. 한 50점 정도 되는 인간이다. 물론 뭐 기준에 따라서 40점일 수도 있어요. 40점, 30점, 20점일 수도 있어요. 근데 남들보다 특별히 잘난 것도 특별히 못난 것도 없이 그냥 한 딱 절반쯤 되는 놈이고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실
혼자서 많이 삭혔었거든요.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그냥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혼자서 막 화를 냈죠, 한참. 뭐 화장실 같은 데서 화를 낼 때도 있었고, 아니면은 그냥 운전하면서 뭐 혼자서 뭐. 근데 그게 정말 멍청했던 것 같아요. 화를 내지 말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. 화를 내지 말고 그냥 잘랐어야 되는데. 그게 제가 이제 와서 드는 후회고요. B2B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B2B 하잖아요. 우리가 직장인으로 일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임금체불이 생겨도 국가에서 다 지원해줘요. 국가에서 이제 분쟁하고 그리고 성실히 근무한 거 다 인정되면은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. 근데 B2B는 그게 아니에요. 기업 간 거래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고 돈을 못 받고,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. 이게 꼭 비단 SI만 그런 건 아니에요. 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. 괜히 무슨 흑자부도가 나고 막 그런 게 전혀 이상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. 그냥 세상 만사가 그래요.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아요. 뭐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 외국인 노동자 그런 케이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 그렇게 되고,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생기면 대표자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면 개인이 책임이지만 법인 사업자면 법인의 책임을 몰고서 본인은 책임 안 지는 방법도 있어요. 아니면 그냥 파산 때려버리는 거야, 파산. 아, 나 못 갚아. 그럼 국가에서 어쨌든 보존은 해줘요. 그럼 너 최저로 생계는 뭐 이렇게 하고 뭐, 뭐 돈은 뭐 들어온 대로 갚아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그런 게 파산이라는 제도예요. 연쇄 파산을 맞잖아요. 거래처 연쇄 파산. 거래처 연쇄 파산을 맞으면은 저한테도 파산의 굴레가 넘어오는 거예요. 앞에 사람들이 아 우리도 돈 없어 해서 돈 우리한테 못 줘 하잖아요. 그러면은 제 차례예요. 저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. 그럼 저는 열심히 일하고 파산인 거예요. 왜? 직원들 돈을 줘야 되는데. 그리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나 뭐 이렇게 빌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냥 파산하고서 아니 나 파산 상태야. 그게 진짜 그게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. 파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. 저는 파산 신청은 안 했어요. 제가 빚이 몇 억이 생겼을 때도 파산 신청 안 했어요. 똑같이 제 앞선 대표들처럼 똑같이 파산 신청하고 아, 나도 돈 위에서 안 줬으니까 나 못 줘. 알아서 해, 배째. 그럴 수 있었어요. 근데 그러지 않았죠. 그땐 좀 배짱도 있었어요. 몇 억? 아이씨. 혼자서라도 번다. 막 이런 마인드. 근데 이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 못 했죠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수많은 스토리들이 또 생기게 된 거고요. 뭐 덕분에 뭐 회사 운영 안 하는 지난 2년 정도? 2년 정도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.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얘기 안 하는 게 되게 많아요, 썰이. 근데 언젠가 이제 얘기는 할 수 있을 텐데
그 당사자들한테 전혀 피해가 되지 않을 때쯤에는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약간 좀 변형해서 너무 실제대로 하면 좀 곤란하실 수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. 그래서 이제 약간만 변형해서는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살고는 있는데, 근데 정말 B2B 비즈니스라는 거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없다면은 참, 참 무능력해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요즘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, 친구랑도 얘기한 게 그거예요. 우리가 흔히들 학창 시절에는 야, 공부를 잘해야 돼. 이런 거 배우잖아요. 공부를 잘해야 돼. 그리고 개발자들은 어떻습니까? 실력이 있어야 돼, 실력. 실력 얘기를 해요. 근데 사업은 좀 달라요. 사업은 실력의 문제도 아니고, 마케팅의 문제도 아니고, 뭐 제품 퀄리티의 문제도 아니야. 정확히는 자본의 문제야, 자본. 아무리 실력 뛰어나고, 아무리 마케팅 잘해도 자본 없으면 한순간에 박살나고, 실력이고 뭐고 쥐뿔도 없는데 자본이 많으면 회사 다 사버리면 돼요.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. 중국에 돈 많은 친구들은 이렇다는 거예요. 사업을 하고 싶다. 예를 들면 젊은 친구가, 재벌가 친구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돈이 많잖아요. 재벌가니까. 회사를 사요, 하나. 그랬는데 그 회사가 비리비리하고 잘 못해. 경쟁사가 더 잘해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돈을 좀 더 모아서 경쟁사를 사버려요. 경쟁사를 사요. 그리고 그 경쟁사 사고서도 또 안 돼? 더 큰 돈을 모아서 또 사던지 그러는 거예요.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자본이었고, 그 자본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실력이나 이런 거지, 실력이 최우선이 아니더라고요. 자본이 최우선이었고, 자본이 없는 순간 그냥 끝나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그거를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. 실력도 중요한 게 아니고, 뭐 아이디어, 마케팅, 결국은 자본. 자본주의니까. 자본주의니까. 아마 제 영상 대부분은 개발자분들이실 건데, 혹시라도 SI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표의 심정이 이렇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직원들한테 힘든 내색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. 오히려 힘들면 더 장난치고 농담하고 그랬어요. 힘드니까. 티를 안 내려고 한 것도 있고. 근데 그렇더라고요.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아유, 왜 우리 회사는 왜 이래? 막 이런 거. 회사가 넉넉하고 정말 풍요롭고 하면은 좀 다릅니다. 마치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어떤 사람이, 항상 밝았던 사람이 어느 날, 뭐 학교 친구라고 해봅시다. 학교 친구가 학교에 왔는데 항상 밝았다가 오늘은 어느 날부턴가 되게 표정이 안 좋아.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. 야, 무슨 일 있어?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? 근데 그 친구가 보통 뭐 다 얘기합니까? 아니야, 뭐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.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. 근데 회사는 그런 조직이에요. 회사의 온도나 회사의 그 고통이라는 거는
선명하게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뭐 대표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돈 펑펑 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제 경우에는 되게 공허하고 괴로웠어요. 공허하고 괴로웠어요. 그랬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죠. 의지할 곳도 없고, 뭐, 이야기할 사람도 별로 없고, 그거를 직원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.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같은 인생을 살아오지도 않았고,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. 그게 정말 귀한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, 제 주변에 같이 창업했던 분들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되게 비슷한 그 감정을 공유해요. 사업의 고통이나 뭐 그런 것들. 투자 받아서 회사 운영하는 분들 중에는 투자자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, 결과를. 근데 결과를 못 보여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? 본인들이 열심히 한다는 걸 어필해야 되잖아요. 옛날에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도 뭐 연봉 1달러, 원래는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안 받으면 아예 뭐 안 된다고 해서 1달러로 해가지고 근무하고 그랬으니까. 그런 식으로 대표들은 그렇게 살아요.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 대표들도 뭐 기재된 연봉 오히려 그냥 다 꼬라박고 뭐야 법인 돈 빵꾸 나는 거 본인이 메꾸고서는 나중에 좀 회사 회복되면 또 받던지 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도 많고 티를 안 내죠. 왜냐면 티 내봤자 좋을 게 없잖아요. 회사가 힘들다는 걸 직원들한테 알려서 뭐가 좋겠어요. 불안하기만 하지. 그러니 너무 대표를 미워하지 마세요. 만약에 그 대표들이 정말로 풍요롭고 정말로 뭐 직원들 시켜가지고 돈 잘 따박따박 잘 벌고 그러면은 애초에 그런 티가 어, 그 회사 건물부터 막 티가 날 겁니다. 회사 건물부터. 그게 참 그랬어요. 그러고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그렇게 강인한 사람은 못 되네요.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공감은 필요 없다거든요. 사실 공감은 필요 없고 그냥 듣고 싶으면 들으세요.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글을 쓰긴 해요. 저는 제 글에서는 그래요. 공감은 필요 없다. 공감을 원한 것도 아니고 내 기록용이다 이런 거. 근데 이런 이야기는 어, 좀 공감이 되면 좋긴 하겠네요. 왜냐면 우리는 사실 반대 상황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죽을 때까지 사장만 하는 사람도 없고 죽을 때까지 뭐 사원 역할만 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내가 나쁜 놈일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착한 놈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반대 입장 생각해보는 거. 하지만
자를 건 잘라야 한다. 자를 건 잘라야 한다. 그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. 그게 정말 수천만 원 이상의 가르침을 저한테 준 것 같아요. 한 수억 원은 되겠다. 수억 원 들여서 배운 가르침이 자를 건 잘라야 한다. 관계든 뭐 직원이든 아니면 뭐 비즈니스 파트너건 누구라도 정말로 더 잘못되기 전에 자를 건 잘라야 한다.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